윤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희생 장병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롤콜을 한 뒤였죠. 그런 가운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각종 신형 무기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육해공 무기를 모두 선보였습니다. 그 의미를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오후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10년 과업 달성, 거칠어지는 입, 위조 여권의 덜미, 가족이 신고, 노마스크 벚꽃 축제로 잡았습니다. 패션 업계에는 때마다 공개하는 컬렉션이 있습니다. SS 컬렉션, FW 컬렉션 같은 것들이죠. 그렇다면 북한에는 도발 컬렉션이 있는데요. 한미 연합훈련을 맞아 요즘이 공개 시즌인가 봅니다. 이번엔 핵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무인 수중 공격정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발자형 침노를 80 내지 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하여 3월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했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 폭발했습니다. 네,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은 무인으로 수중에서 적진에 침투해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다만 북한이 방사능 해이를 언급한 걸로 봐서는 직접 타격보다는 수중 폭발로 생기는 충격파로 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이라면 미국이 우리나라로 전개하는 핵 잠수함 등을 불시에 타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 시험도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철저한 전쟁 억제력의 압도적 시위로서 미제와 괴뢰들의 선택에 절망을 안기고 지역에서 군사동맹 강화와 전쟁 연습 확대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며 더 큰 위협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공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일까요? 북한은 도발 컬렉션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전해드린 SLBM 도발, 이 공중 폭발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드렸죠. 그러나 공중에서 폭발하면 그 폭발력은 대부분 그 지상의 충격으로 이렇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殺傷 효과가 급증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한미일이 동해에서 다 몰려서 이렇게 전략 자산이 밀집하니까 만일에 이런 걸 동해상에서 이런 식으로 핵폭발이 일어난다면은 그 일대 뭐 이지스함, 항공모함, 또 상륙함 이 기능이 다 마비되죠. 네, 이 다음에는 전략순항 미사일을 이용해 핵탄두를 고도 600m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북한이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주장이 맞다면 그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겁니다.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진전돼 있을 거라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지금 최근에 북한이 이야기하는 전술 유도 무기 몇 가지 제시된 그 무기 체계에 탑재 가능하다라고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지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 자유해방패 연합훈련 시즌을 맞아 육해공 도발 컬렉션을 모두 선보인 북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기념사를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힘줘서 말했는데요.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서는 서해를 지키다가 숨진 장병 55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롤콜도 진행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은 희생장병 묘역도 유가족들 그리고 참전 장병들과 함께 참배했는데요. 함께한 유가족 중에는 천안함 유가족 윤청자 씨도 있었습니다. 윤 씨는 앞서 지난 정권에서 이런 장면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이게 헌재인가 누구 주인가 좀 말씀드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호국 영령들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발언은 윤 대통령의 오늘 기념사와 정반대였습니다. 전현 정권의 안보 및 대북 간 충돌,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전략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호국 영령들의 희생에 올바로 보답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픽은 거칠어지는 입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울산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민주당이 울산에 내려가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기 때문인데요. 이 회의에서 보통 최고위원들 모두가 한마디씩 하고는 하죠. 그런데 임선숙 최고위원 울산까지 내려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만둘 결심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발표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사의는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은 현장 최고위원회라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임 최고위원은 최근 이 대표에게 사의의 뜻을 전했다고도 하는데요. 후임으로는 김영계 송갑석 의원이 거론되고 있죠. 이렇게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내분 수습을 위해 당직 개편에 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관련 보도도 잇따랐는데요. 김의겸 대변인 그리고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이 직을 내려놓을 거란 내용입니다. 동시에 사무총장 교체는 없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며칠 전 짚어드린 적도 있지만 결국 내년 총선 공천 때문이겠죠. 지금 사무총장인 오선의 조정식 의원, 친명계로 분류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정치 원로의 말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사무총장도 오선이나 한 놈이고 사무총장 하는 것도 모양은 안 좋아요. 아니, 어르신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걔 젊을 때부터 잘하는 애니까 이제 그 무슨 오선된 놈이 이제 사무총장을 맡아요. 저기 총장님 그거는 저 나가셔갖고 전화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오랫동안 봐온 정치 후배를 향한 구수한 입담이지만요. 정치 원로의 뼈 있는 조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정치 원로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당무위, 김의겸 대변인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거라고 발표했지만 전해철 의원이 기권을 했다고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지적하고 퇴장을 했다. 퇴장이 있으면 표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 현재 민감한 때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또 전해철 의원도 그렇죠. 중진이 좀 넘어가 주는 것도 좋은데 박지원 전 원장은 그러면서 전 의원은 당원 80조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친명계 의원들 역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거다. 이렇게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고요. 비명계에선 여기에 맞서서 지질하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오가는 말까지 점점 거칠어지자 결국 사선 중진 의원들은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까지 제안했는데요. 이 박근혜 정권 때 열린 탄핵 촛불 집회에서 일부 과격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에 올라가면 다른 참가자들이 내려와를 외쳤듯이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이제 멈추도록 하자는 겁니다. 특별히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색출, 모색, 망신 주기, 헐뜯기가 아닌 합리적 비판과 제안,
응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당 안팎의 극단적 주장과 행동은 당 대표와 우리 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쉽게 막을 수 없습니다. 당의 단결과 화합을 바라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당장 버스에서 내려와 이렇게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 가열됐을 때도 제안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국면에서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오늘 이 대표는 사실상의 이 팬미팅을 방불케 하는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울산편을 잠시 뒤 6시부터 진행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놓을 메시지에도 당원들에 대한 당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위조 여권의 덜미입니다. 테라 루나코인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건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위조된 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덜미가 잡혔는데요. 마침 권 씨가 사용한 여권이 인터폴에서 특정한 위조 여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함께 잡힌 측근과 함께 임시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는데요. 우리 당국은 곧 송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가 여기에 거부하는 소송을 현지에서 내버리면 당장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한편 미국 검찰도 어제 권 씨를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다음 픽, 가족이 신고입니다. 지난 2017년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지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네,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가 맏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자 해외 출장 중에 급히 귀국해서 가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남 전 지사 아들 남모 씨는 이때 구속 기소됐고요.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남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건데요. 경찰은 국가수의 검사를 의뢰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 픽은 주말을 앞두고 설레는 소식입니다. 노마스크 벚꽃 축제인데요.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4년 만에 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을 쉬다가 이번에 재개하는 건데요. 개막식을 겸한 전야제가 잠시 뒤 6시 반부터 열립니다. 창원시는 축제 기간 동안 450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진해뿐만이 아니죠. 전국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올해 벚꽃은 다음 주 초 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아직 SNS에서 사진으로만 본 벚꽃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직접 보러 가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봄날 한껏 즐기는 주말 보내시고요.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